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과정은 산업현장관리자 과정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산업현장관리가 대단히 중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업현장관리자가 왜 필요하느냐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산업안전보건 개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현장관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2018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있었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2월 달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장소가 병원이죠, 병원. 병원에서 났고요. 그 다음에 재해 종류가 화재입니다. 화재. 공통분모죠, 이게. 병원이라는 장소에서 불이 난 거죠.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화재가 났지만은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사망자가 37명 포함해서 170여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근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는요, 한 8명 정도가 이제 연기를 마셔가지고 경상자가 한 그 정도 발생한 거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이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안전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안 나면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떤 사고가 나면 결과가 이렇게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산업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보통 보면은요, 2번이 더 이제 위험하다고 보일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작업은 1번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높은 곳에 매달려 가지고 어떤 그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나무 정도 높이 아닙니까? 한 2, 3m 정도 높이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두 가지 봤을 때 사실 위험한 것은 이게 더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더 위험하다고 보이죠. 왜? 대비를 안 했어요. 관리가 안 된 거죠. 여기는 관리했지 않습니까?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그 관리를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보이는 것이죠. 위험은 이게 더 위험한데 이거보다 관리했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전하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 현장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그만 차이가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차 본네트 2대를 말이죠. 본네트를 열어놨습니다. 근데 A라는 차는요, 이렇게 옆에 유리창을 좀 깼어요. 그리고 B라는 차는요, 말짱한 차를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 1번하고 2번하고 차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말짱한 차하고요. 이 첫 번째 차는 조금 유리창을 깬 거죠. 그런 조그만 차이인데 이 1번 차는 나중에 보니까 형편없이 됐습니다. 누가 부품을 뜯어가고 막 망가뜨리고 해서 거의 폐차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2번 차는 말짱했습니다. 이게 뭐냐? 조그만 차이가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더라 하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당에 가시죠. 식당 가셔가지고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당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봐서 맛있어.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식당이죠. 근데 식사하기 전에 이 화장실 갔어요. 근데 화장실이 더러워. 그러면 음식을 맛을 이제 이렇게 맛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 식당은 음식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방문 가능성이 30% 미만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있어요. 여기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근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누가 버렸는지 이제 이렇게 버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가 쓰레기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왜? 내가 쓰레기 버리나 안 버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쓰레기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쓰레기 있으니까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그 깨진 유지의 법칙을 해결할 굉장히 사례가 이 뉴욕의 지하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에 이렇게 낙서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데 지하철에 이제 이렇게 낙서가 있었습니다. 뉴욕 시장이 붐해가지고 범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뉴욕에. 그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지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범죄율하고 무슨 이 지하철 낙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했는데 그 시장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지었더니 범죄율이 70%가 떨어졌습니다. 이 차이, 조그만 차이가 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깨리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서 산업 현장도 조금만의 어떤 그 문제가 있어도 바로바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산업재해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이제 어떤 산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죠. 우선 먼저 작게는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 꿈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일을 함으로써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가지고 나를 비롯해서 가족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그런 희망이 꺼집니다. 산재가 나면요. 그리고 이 가족 행복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도 그렇고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산재가 나는 이런 기업체하고 산재가 없는 기업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경쟁력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이것만 예방하면요. 개인이든 가족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산재가 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상태가 불안전해. 물적 원인이죠. 물적 원인. 이게 뭐가 있느냐. 기계 설비 결함이라든가 방호장치의 결함이라든가 작업 환경의 결함이라든가 어떤 물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이런 기인물되고 가멸돼서 산재가 난다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재가 이 상태만 돼서 나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중요한 것이죠. 불안전한 행동이죠. 행동. 인적 원인이죠. 인적 원인. 이것이 두 가지가 직접 원인이 되죠. 돼가지고 이제 산재가 나는데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부실이라든가 실수착오라든가 안전조치 미행이라든가 이런 행동,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행동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산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작업자하고 이 물적인 상태하고 접촉이 돼서 재해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행동이 뭐고 상태가 뭐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동은요, 인적 원인이죠. 구체적으로 위험 장소에 접근해. 저게 위험합니다. 접근하지 말아야죠. 접근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접근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라 이거죠. 그리고 안전장치를 기능을 제거했어요. 기계기구에는요,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일부러 제거해.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뭐 불편하거나 작업하기 불편하거나 해가지고 제거합니다. 이것이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장 보호구의 잘못된 사용이에요. 어떤 보호구라든가 복장 같은 것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거기 작업에 맞지 않는 그런 복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계기구의 잘못된 사용이라든가 불안전한 자세 동작이야. 어떤 거 하더라도요, 안전한 자세를 취해서 특히 이제 무거운 물건 들을 때 안전하게 들으면 관계없는데
굉장히 불안전하게 들어가지고 다치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동 중인 기계 기구 점검 보수 청소입니다. 이것이 많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산업 현장에서요. 이 가동 중인 기계를요, 어떤 보수하거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점검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요.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전원을 차단하고서 안전하게 이런 점검이라든가 청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가동 중인 상태에서 하다가 사고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물치고 부지라든가 불안전한 상태가 방치했어.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전해. 그건 근데 방치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도 그냥 방치해 봅니다. 이게 불안전한 행동이라 이거죠. 그리고 감독 연락 불충분.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안전한 요소가 불안전한 행동인데요. 이 왜 불안전한 행동을 하느냐 이거죠. 인재 오인입니다. 인재 오인. 요거 하나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가 자만입니다. 설마 내가 다치랴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 다쳐도 나는 안 다친다 하는 것이죠. 여행주의죠. 여행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다쳐도 나는 다치지 않는다. 이런 불사조 정신이고요. 내가 일을 몇 년 시켰는데 오랫동안 했다는 것이죠. 자만심이죠. 자만심.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이거 뭐 사고 없이 계속 했는데 뭐 이 정도 해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빨리빨리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고 많이 난다는 것이죠. 운전은 말이죠. 운전 여기 보는 것 같이 빨리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늦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가 착각 피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서 어떤 물론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너무 무리하게 음주를 하는 것이죠. 음주해가지고 그 다음날 지장이 있게끔 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부실하게 하는 겁니다. 부실하게. 적당히 하는 것이죠. 내 일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종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적당히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이죠. 나름대로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하면 사고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해서 사고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무지, 몰라서 못한 거죠. 이 뭐지? 어떤 기기라든가 그걸 잘 작동하고 몰라서 하는 것이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능. 알려줘도 알려준 대로 안 해. 무능이죠.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다른 한테 시킵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 그리고 무대포, 시켜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재 오인이 되겠습니다. 5가지 원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감소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요, 본질적 근원적 대책입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원인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작업을 폐지하는 겁니다. 변경하는 것이죠. 위험성은 재료로 대체하는 것이죠.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가장 좋죠. 이것이 가장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다 이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대책이 뭐냐? 공학적 대책입니다. 공학적 대책. 예를 들어서 인터록 있죠. 인터록. 방화후 조치라도 방화문. 인터록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승강기에서 이렇게 사람이 완벽하게 타지 않고 이렇게 문이 닫히지 않으면요, 카가 움직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이 안 닫혔는데 그냥 카가 움직이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닫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인터록입니다. 인터록.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방호 장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나온 대책이 관리 대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하실 그런 대책이 되겠죠. 매뉴얼을 정비한다든가 출입 금지한다든가 노출 관리한다든가 교육 훈련한다든가 이런
관리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죠. 특히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매뉴얼.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대책이 이제 보호구 착용입니다. 보호구 착용. 무조건 맨 처음부터 보호구 착용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해서 도저히 위험이 이렇게 저감이 안 돼. 그래서 그 위험을 개인이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하다 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것이 개인 보호구입니다. 보호구. 그래서 이 보호구도요. 제가 시간을 내서 아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 안전학자죠. 1대 29대 300 법칙이 있습니다. 한 번의 대형 사고, 주로 사망이라든가 중상이죠. 중상.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나면요. 갑자기 이런 사건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 뭐 손을 벤다든가 뭐 어떤 나름대로 넘어진다든가 이런 가볍게 다치는 사고가 29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고 나기 전에. 그리고 29번의 작은 사고도 그냥 나는 게 아니라 300건의 사소한 징후, 니어미스, 아차사고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 사고라든가 이런 작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여기부터 해야 돼요. 여기부터. 이 300건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이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소한 징후, 내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것이 축적이 되면은 사고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고 터지기에는요, 반드시 어떤 그 시그널,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역하인리 법칙에 따라서 이런 사소한 징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소한 징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 산재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수칙 문화 정착입니다. 정착. 4대 필수 안전수칙인데요. 첫째가 보호구 지급 착용입니다. 보호구 지급 착용.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호구가 사실 차고서 일을 하면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맨몸으로 할 때가 더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안 차려고 해요. 내 몸을 보호하는데 그런 인식 전환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안전보험 표지 부착입니다. 표지 부착.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그리고 안전보험 교육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안전보험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아무리 이렇게 바쁘다 하더라도요. 절차대로 이렇게 해서 지켜가지고 작업을 해야지만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4대 안전 수칙이 되겠고요. 자,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정착.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정리입니다. 정리. 여러분, 정리하고 정돈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이 정리는요,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가지고 이건 필요해, 이건 필요하지 않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폐기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예요. 정리. 정리입니다. 정리. 그리고 정돈이죠. 정돈. 자, 정리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렸습니다. 버려가지고 필요한 것만 남았어. 그러면 필요한 것을 그냥 한 대 모아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항상 사용한 상태로 해서 정리정돈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얼마나 있다. 이렇게 양도 표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돈을 하는 것이죠. 정돈. 그 다음에 청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거 버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가지런히 정돈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청소 청결인데, 나름대로 이 청소가 이루어지면요. 어떤 그 기구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거, 결함 같은 거, 이게 발생됐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죠. 원인을 제거해서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개선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기라든가 색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청결되겠습니다. 청결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화입니다. 이 네 가지를 나름대로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해야 돼요. 몸에 뵐 수 있도록.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지식을 많이 알게 주면 되죠. 근데 우리 산하완전은요, 많이 알면 뭐랍니까? 나름대로 행동, 이게 안 따라주면은 하등에 소용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몸에 뵐 수 있도록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정리 잘 됩니까? 정리가 어려워요, 사실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안 정리하다가 보면요. 지금 당장 이것이 이제 필요 없어. 근데 앞으로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버리게 됩니까? 안 되죠. 버린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두면은 나중에 또 어떻게 쓸 것 같아. 그래서 안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의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어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면 뭐랍니까? 나름대로 정돈을 해야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아무렇게나 둬가지고 필요할 때 막 여기저기 찾고 이렇게 보다도 딱 이 정돈해 놓으면요. 어떤 것을 놨을 때 어디에 있구나 해가지고 금방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가 정돈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죠. 청소는 생활화해야죠. 깨끗한 상태에서 해야지만은 사고가 안 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전선이라든가 걸려서 넘어지고 이 사무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이 컴퓨터 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선 쓰지 않습니까? 거기 걸려서 넘어진 경우도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결이라든가 습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현장 관리 여러분께서는요,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가지고 아까 4대 수칙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수칙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관리한 측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요. 특히 정착 측면에서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